천성을 보여주는 방식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마음이라는 게 있죠. 결국에 우리가 유쾌해, 불쾌해, 행복해, 불행해 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그 기저에는 욕구라는 게 있죠. 욕구라는 건 나 이게 중요해, 나 이게 필요해, 또는 나 이거 원해 라는 건데요. 내가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그 모든 것을 휘두르는 밑바탕에는 욕구라는 것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욕구는 5만 가지 욕구가 있고 타고난 욕구가 있고 삶에서 생기는 욕구가 있고 다양한데요. 그중에서 다원제는 심리학에서는 천성의 관점으로 이 욕구를 밝혀주는데 욕구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밝혀줘요.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는 가장 비중 있는 행위가 뭘까요? 바로 활동하든가 쉬든가죠. 쉬는 거는 또 활동하려고 쉬는 거죠. 그래서 이 5만 가지 욕구 중에서 가장 비중 있는 행위 그 두 가지, 활동과 쉼인데 그 활동을 내 천성 코드대로 하면, 그 쉼을 내 천성 코드대로 하면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원제는 심리학에서 이 마음의 구조를 이렇게 형상화를 시켜놔요. 크게 사람은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게 있고요. 무의식에는 습성 무의식, 학습됐거나 경험을 통해서 생긴 무의식이 있고 천성 무의식, 그냥 타고나면서 생기는 그런 무의식이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5가지 형상으로 나누는데요. 사회 형상, 그리고 경험 형상, 자기 형상, 원 형상, 신 형상이에요. 자아라는 게 있죠. 자아라는 건 이 형상들 중에서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자아의 가치관이 생기고 하나의 기준점이 됩니다. 자아는 하나의 선택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사회 형상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기준에 맞춰 살고자 하는 것,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모습,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사회 요구죠, 요구. 경험 형상은 경험을 통해서 생기는 형상들을 이야기해요. 여기에는 사회 살면서 경험하다가 보니까 무의식으로 깔아앉아서 나에게 어떤 기준이 되어주는 여기에는 사회 형상도 들어가 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겠죠. 자, 천성무의식.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에는 크게 자기 형상과 원 형상이 있어요. 원 형상이라고 하는 건 집단 천성 같은 겁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아주 본능적인 욕구에서부터 무언가 우리가 흔히 인본주의라고 말하는 성장하고자 하고 무언가 조금 더 양심적이고자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원 형상에 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 자기 형상은 정말 그 사람만의 고유한 형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형상은 말 그대로 신을 닮고자 하는 어떤 기준을 가질 때 우리가 신형상을 바라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요. 행복이라는 건 욕구가 충족됐을 때 나오는 건데 이 사회 형상이라는 건 내 욕구가 아니에요. 사회의 요구죠. 신형상이라는 것 또한 나의 욕구라기보다는 어떤 신의 욕구죠. 뭐 계명이나 계율처럼 경험 형상이라는 것은 이 다양한 형상들이 경험이라는 걸 통해서 무의식에 깔아앉힌 거를 이야기를 해요. 대부분은 이 사회 형상이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거는 요구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자기 형상과 원 형상 이 두 가지만 욕구인 거예요. 즉 우리가 느끼는 행불행의 근원은 이 두 개의 욕구를 얼마나 충족시키냐인데 이 원형상은 누구나 사람이라면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개개인의 주관적인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건 바로 이 자기 형상입니다. 그게 다원제능 심리학에서 말하는 천성이에요. 사람마다 이 다양한 형상의 기준점을 두고 자아가 왔다 갔다 선택을 하고 그걸로 인해 가치관이 설정이 돼요. 근데 나도 내 안에 어떤 형상들이 있는지 모르고 또 그렇게 끊임없이 기준점이 왔다 갔다 하는 타인이 있고 서로 간에 소통을 하려면 굉장히 난관이 많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중심점이 하나 있으면 다른 것들을 셋업하는 게 굉장히 수월해지는데 그게 바로 자기 형상입니다.
나의 욕구, 나는 어떤 거에 의미를 느끼는가, 나는 어떨 때 행복을 느끼는가, 이것에 대한 자기 형상이 정돈이 되면 구분이 되기 시작해요. 내면이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는 나는 원래 안 그런데 세상에서 원하니까 잠깐 가면 써주자. 뭐 이렇게 사회 형상의 기준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집단 천성의 개념도 가질 수 있는 거고, 나의 프레임으로는 안 맞지만 나는 신형상과 한번 동행해 볼래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 중심점을 잡아주는 이 자기 형상, 천성이 있을 때 내면이 정돈이 됩니다. 그리고 이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결국에는 행복과 불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취 욕구, 가장 크게 밝혀주는 두 가지 천성 욕구. 그게 첫 번째가 성취 욕구입니다. 활동 욕구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 일의 결과를 낼 때 뭔가 성취할 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해야 옳은 것 같다라고 여기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그 방식으로 하게 냅둬주면 살만 난다. 그래, 이렇게 해야 이 일이 결과가 나지. 막 이렇게 만족스럽고 생명력이 나고 활력이 나는 겁니다. 이건 창조적인 에너지가 나오는 거고요. 그 사람의 색깔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 사람의 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장시켜줘야 될 기질입니다. 주로 좀 긴장된 상태에 무언가 결과를 봐야 할 때, 무언가 성취할 때 나오는 거다 보니까 주로 사회 또는 집 밖에서 보이는 모습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인생은 솔직히 끊임없이 뭔가 성취하기 위한 거잖아요. 뭔가 결과를 내기 위한 거. 그래서 이 성취 욕구 코드를 많이 쓰는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도 실은 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일이 될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려고 하니까 막 갈등이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욕구가 너무나 무의식적이고요. 이렇게 해야 나는 행복하고 이렇게 하게 냅두면 나는 결과가 잘 나오는 각자마다의 그 고유성이다 보니까 이걸 모르면 엄청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부부가 자녀를 키우는데 본인의 성취 욕구 기준에 따라서 자녀를 키우고자 하겠죠. 이렇게 해야 애가 잘 큰다. 이렇게 해야 애가 행복하다. 이렇게 해야 애가 성공할 수 있다. 근데 이 코드가 너무 다르면 아내가 볼 때 남편은 애를 망치려고 마치 저러는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남편 입장에서도 코드가 다른 아내의 그런 교육 방식이 음, 저 여자가 애를 망치려고 작정했나 막 이렇게 여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애를 키울 때는 그 아이의 천성 욕구, 아이의 재능의 코드와 행복의 코드에 맞게 키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성취 욕구 코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정 욕구. 이거는 결과를 낼 때라기보다는 뭔가 좀 긴장된 상황에서 나의 에너지를 충족시키는 방향이고요. 나 이게 좋아, 나 이거 싫어, 나 이렇게 마음이 편해 라는 좋고 싫음의 기준을 담당하는 욕구 코드입니다. 혼자 있거나 친한 사람, 편한 사람하고 있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서는 이 욕구에 맞아 들어가면 시도 때도 없이 마음 편하다, 안 맞아 들어가면 아씨 마음 불편해 이렇게 반응이 올라오지만 아무한테나 드러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과를 내려면 이렇게 하는 게 옳아. 그래야 결과 내기 좋아. 라는 이 성취 욕구가 때로는 컨트롤을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만족시켜줘야 될 기질이고요. 보통 편안한 상태, 이완을 위한 상태에서 드러나니까 집 안에서는 이 모습을 주로 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집에서는 다 그러면 안정욕구만 쓰냐? 그렇진 않죠. 집에서도 야, 우리 여름휴가 어디로 갈까? 하고 뭔가 이제 목표가 생겨버리면 기다렸다는 듯이 각자 내면 속에 성취욕구가 막 또 올라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무작정 떠나야 여행의 맛이다. 아니다, 알아볼 거 다 알아봐야 된다. 혹시 모르니 이것도 비상약으로 가져가고 저것도 해야 된다. 뭔 사람이 그걸 다 챙기려고 하냐? 그게 무슨 여행이냐? 이러면서도 갈등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성취 욕구, 안정 욕구는 늘 우리 내면에서 반응을 하지만 이것을 언제 드러내느냐는 무언가 내가 일을 결과를 낼 때냐, 아니면 그냥 편안하게 쉬어도 되고 또는 에너지 충전을 할 때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자, 그걸 근간으로 나오는 대표적인 프로파일 이제 견본이 요거예요. 그래서 프리스 검사라고 해서 PRIS 열정형, 현실형, 정보형, 정서형 이렇게 네 개인데 그걸 또한 P1, 2, 3로 해서 12개로 나눠지고요. 또 타고난 천성적인 쉼욕구 또한 12개죠. 그래서 12개 곱하기 12개 이렇게 해서 144개 중에서 각자 자기에 맞는 맞춤형 프로파일이 180쪽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 180쪽을 가지고 상담을 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프로파일, 이 사람은 뭐 진로, 이 사람은 심리, 이 사람은 학습, 이 사람은 인성, 이 사람은 소통, 이 사람은 뭐 애니어그램, 이 사람은 뭐 MBTI를 배정한 JBTI 뭐 이런 식으로 필요에 맞게 이 프로파일을 제공해서 상담을 하곤 합니다. 근데 전체를 다 하면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꿰뚫게 되겠죠. 막 병원에 가서 그 MRI 찍고 fMRI 찍고 엑스레이 찍고 막 이런 것처럼 다각도로 자기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파란색은 현재 성격이에요. 객관식 질문에 내가 나는 이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에 대한 현재 성격 점수 제일 높은 거랑 두 번째로 높은 거는 이제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 그런 현재 성격 검사들은 내가 활동할 때 그렇다는 건지 쉴 때 그렇다는 건지 구분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그런 구분 없이 높은 점수와 두 번째 점수가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다운제닉 심리학 프로파일 견본을 아주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